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네, 계신대동제 R&B 프로그램 네. 중에서 첫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이에요. 이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님과 네. 함께하게 됐는데요. 특별하고 유익한 강연을 네.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제가 네. 알기로 네. 좋은 연애 연구소는 2012년도에 네. 따뜻한 가슴, 살아나는 소통이라는 네. 슬로건으로 외로운 사람들의 연애와 소통을 돕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꽤 오래됐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네. 소장님과 함께 충북대학교 우리 학우들에게 유익한 강의, 네. 그리고 특별한 강의, 기억에 남는 강의 해주시길 네.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와 결혼 관련해서 학우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고민과 관심이 상당하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소장님의 멋진 특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T를 넘겨주시면 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15분 동안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잠시만요. 여기 PT가 안 넘어가는데 요거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넘어가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5분 아주 짧은 강의인데요. 요거 하고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해야 정말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 추미나 추추 많은 분들이 참 그 추미나 캐릭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셨었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추미나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내가 참 그때 그 시절에 추미나 같았다면은 정말 더 연애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회를 보고 나서 추미나 선생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는가 이걸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막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연애생활 사랑한다면 추미나처럼 이거는 이제 남녀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면 굉장히 좋을 만한 요소들을 제가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추미나 선생이 마지막에 그 양석형 교수한테 고백을 하고 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린 정말 사귀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추미나 선생이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교수님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되게 감동적이고 뭔가 뭉클하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결국에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다면적인 존재인데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마. 나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야, 너 나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나 그냥 금사빠야. 나 되게 유명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 그거는 누군가의 또 말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야, 너 너무 예민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왜 네 생각밖에 안 하니? 근데 과연 그게 정말 다 진실이었을까? 상대적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서 다른 긍정적인 것들이 없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겸손하다라는 가치가 너무나 그 높게 평가된 나머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겸손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총체적이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 인식
인식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는 자존감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녀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자존감이 혹시 좀 낮고 나는 좀 자존감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부터 긍정적으로 많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렇게 인식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야 너 굉장히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마워 알아봐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야 친절하게 나 성격 되게 더러워 오늘만 이런 거야 월요일만 친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거절하는 말을 약간 민망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나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인가? 근데 이상하다 마음의 소리는 난 친절해라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또 그걸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결국에 뇌는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오케이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건 연애의 첫 번째 기틀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추미나 선생이 잘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보호의 한계선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추미나 선생은 이것을 잘 이루었냐면 교수님 제가 앞으로 딱 4번만 고백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용감하고 멋진 결정이죠. 딱 4번이라는 리밋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내 감정을 딱 지킬 거야? 내 감정을 여기까지 보호할 거야? 여기가 넘어가면 나는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4번 이상 고백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구걸하지 않을 만큼 난 소중해 라는 어떤 그 리밋을 스스로 정한 거예요. 옛날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거 정말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4번이라는 리밋을 정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자기 보호고 그 경계선 안에서 능동적인 거 굉장히 멋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심리전이에요. 원래가 숫자 세기 거꾸로 세기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아기를 키우게 되면 1, 2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1, 2와 엄마가 딱 3 셀 거야 3, 2, 1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액션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4번만 고백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표현력과 행동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추미나 선생은 거침없이 고백하죠. 자기가 4번만 고백할게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만날 때마다 전 교수님이 좋아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하고 직선적으로 딱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결국에 누군가의 마음을 딱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로맨스는 역동이 일어나야 돼요. 로맨스에서 역동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져가지고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역동을 상대방의 마음에 일으켜야지 로맨스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보이고 집에 가서 자려다가 아마 생각나고 와씨 이렇게 머릿속을 돌아다니지? 이런 걸로 이제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냐면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남사친 같은 이런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어느 날 굉장히 외롭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학교 동아리방 막 소파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나 내일 진짜 쉬는 날인데 할 일도 없고 아씨 너무 심심하다. 근데 얘가 딱 뭐라 그랬냐면은 오빠 그러면 저는 어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오빠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이제 파장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둘이 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때로 연애는 굉장히 딱 역동적인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라고 추미나가 얘기한 거는 마치 양석현 교수의 마음이 어떤 철망과 같은 거였다면 갑자기 철망에 탁 올라간 다음에 막 철망을 흔든 다음에 다시 딱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떠났지만 철망은 계속 흔들리고 여진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제가 연락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런 행동력과 표현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맨스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극을 하세요. 자극을 하시고 때로는 도발적인 솔직한 말, 이런 것도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때가 언제 됩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관계를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연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추미나 선생은 그 안에서 처음에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양석경 교수 앞에서 굉장히 좀 바보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약간 특히 일을 할 때 굉장히 노련하고 성숙한 양석형 교수님에 비해서 굉장히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진한 모습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요. 그때 이제 추미나 선생이 가졌던 굉장히 좋은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곰돌이 은영을 막 흔들면서 그 숙소에서 이제 추미나 선생이 속상할 때마다 얘기해요. 곰돌이를 막 흔들면서 막 독백을 해줘. 왜냐고, 왜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연민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다가가거나 뭐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려다가 말았거나 뭐 짝사랑을 했다가 뭐 망했거나 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꺾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이제 내가 헛발 짚고 좀 헛다리 짚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나 이제 다시 이딴 식으로 안 해야지. 이렇게 탁 치면은 그건 이제 되게 발전적이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연민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상대가 내 예상대로 반응해 주지 않을 때, 혹은 상대가 나를 거절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연민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공감이 필요해요. 괜찮아. 속상할 수 있어. 그래, 그리고 그렇게 긴장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바보 같은 말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공통된 인간성. 아니, 솔직히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엉킬 때가 있지 않아? 나만 잘못된 거 아니잖아. 모든 인간은 다 이래. 나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뭔가 좀 거절당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너무 이렇게 망가지지 말자. 이게 자기에 대한 공통된 인간성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마음 챙김이에요. 하지만 다음에는 생각하고 말하자. 다음에는 너무나 피곤한 날은 좀 피해가자. 다음에는 내가 좀 그 친구의 SNS라도 한번 살펴보고 조금 접점이 있는 대화거리라도 좀 내가 알고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연민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 당하는 거는 인간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이 잘 풀려가지 않는 거, 사랑이 잘 풀려가지 않는 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거절받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또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랑을 우리는 손에 잡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손에 이렇게 모래알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혼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자기 연민 능력을 훌륭하게 잘 사용하시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하고는 꼭 한번 밥을 먹고 싶다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좀 다가가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섯 번째는 관계를 규정하는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양석형 교수가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이래요. 근데 사귀는 것 같은데 사귀자고는 말을 안 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썸인 듯 썸이 하는 썸 같은, 아니면 사귀는 거 연인인 듯 연인 아닌 것 같은 연인 같은, 이제 굉장히 모호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추미나 선생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관계를 규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우리 사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고백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무 분위기가 깨진다.
없어 보인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 예, 물론 어떤 톤 앤 매너로 그거를 말하는가는 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구하고 굉장히 스페셜한 관계를 프라이빗하게 맺어가는 게 연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암암리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언어로 한 그 관계의 규정 없이 관계가 그냥 진행된다? 굉장히 그 계약 없이 뭔가 비즈니스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시적으로 뭐 10분, 5분 정도 약간 분위기가 깨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분위기 깨진다고 야 너는 어떻게 분위기 없이 이런 말을 눈치 없이 할 수 있어? 야 너 진짜 되게 분위기 없는 애구나.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을 오히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암암리의 이 관계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언어로 관계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언어로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 우리 썸 타는 거야? 우리 썸 타서 지금 같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우리 지금 썸이어 갖고 영화 보는 거야? 이런 질문을 왜 못해요? 궁금하면 여러분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도대체 오늘의 만남은 무엇인가? 썸이냐 진입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엄청 논의하시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그 말을 못 꺼낸다? 그거는 아닌 거죠. 친구들에게 야 이게 무슨 사이야? 라고 말할 수 궁금한 거는 상대방한테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관계를 언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나요? 관계의 정화가 일어나죠. 뭔가 서로가 암암리에 생각했던 것들이 물이 쫙 정화되는 것처럼 아 우리가 지금 썸에서 사귀려고 하는구나 정화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규정되죠. 그러면 이제 썸이 끝나고 이제 사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인이고 이제 우리의 합당한 애티튜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언어로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관계를 언어로 규정해 나가는 것은 쓸데없이 상상하고 쓸데없이 예측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고요. 그런 쓸데없이 소비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관계를 앞으로 진전하게 하는 그 몰입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그런 뭐 낙엽 같고 아름답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예요. 커뮤니케이션이고 관계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만들고 이끌어가고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선택지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어로 하는 관계 규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추미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양석경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너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이러니?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추미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제 팔자인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책임감을 장착한 사랑의 감정을 가졌어요. 결국에 이제 사랑이라는 건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감정도 있지만 어떤 그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 기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 실행력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성으로 하는 성품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랑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딱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어떤 거기까지 나간 것이 추미나 선생의 굉장히 훌륭한 사랑이었죠. 또 이런 결정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구멍이 그 차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지만 딱 아니라고 느껴지면 또 탁 얄짤없이 돌아설 수 있는 건강함도 또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청년의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들을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사랑을 그냥 그 덮쳐오는 운명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조차 스스로 결정권 없이 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이라는 관계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 사랑한다면 추미나처럼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Q&A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